김동현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동안에 뭐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청춘들이 참 갈 데가 없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757일 만에 거리두기가 풀리니까 다시 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이 조금 다들 궁금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소식이 그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팬데믹 사태에서 서서히 이제 풍토병 체제로 전환을 하는 엔데믹, 일상으로 회복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네.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지고 행사 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네. 영화관 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지는데요. 또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의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한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약 2년 1개월 만입니다. 야, 우리가 2년이나 벌써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야, 우리 정말 다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인내심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좀 안 놀고 안 모이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이게 또 좀 정착화되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근데 한시적으로 뭐, 예전에 야간 사적 모임 막 2명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동안 이제 그러한 이제 정부의 고무줄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해 1월에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나서 네. 쭉 대응 수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권 유행이 거셌을 때는 야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스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마스크 그 착용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렇게들 평가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이제 상황을 더 지켜보고 마스크 착용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주말 동안에 4차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아프긴 한데, 그러니까 마음은 좀 편한데, 내가 이걸 왜 맞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더라고요. 상당히 조금,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우리 기자님은 백신을 몇 차까지 맞으셨습니까? 저는 현재 2차까지 맞았습니다. 3차는 안 맞을 거예요? 맞아야죠. 아, 그래요? 어쨌든 3차도 좀 맞으시고 그냥 좀 활발하게 좀 이렇게 경제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와, 나와 있는 이슈나 의혹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분이 본인은 사퇴할 것처럼 또 말하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끝까지 가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 있었다는 특혜 의혹이 있었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 등의 이제 해명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어떤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다 공부들을 잘하고 다 잘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니까 애들이 그랬나? 뭐 열심히 사실 우리들 다 같이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랑 틀리나 그랬는데 이 정호영 후보자 얘기 들어보게 되면 또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래서 좀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모두가 사실 떠오르는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지기 친구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다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동일하게 정 후보자에게도 들이대야 된다. 동일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금 너무 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분개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정호영 이 후보자에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게 보고 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때랑 뭐 틀리다, 뭐 팩트를 확실히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만. 근데 그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때는 그냥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없어요? 젊은이들은? 뭐 당선인이 어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전한 말로는 네. 부정 이펙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네. 왜 이렇게 잣대가 틀리고 기준이 다르냐는 거죠. 정확히 이제 뭐 물론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쭉 이제 뭐 압수수색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네. 정 후보자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그렇죠. 과연 이제 들이밀어질 아니, 것이냐. 더 심하게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공정과 뭐 상식과 뭐 모든 것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법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네, 더 네.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윤 당선인이 당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공정과 정의라는 이제 키워드도 있었고 내로남불은 없다라는 이제 키워드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각의 관측으로는 네. 정 후보자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거지만은 뭐 물밑에서 어떠한 이제 자진해서 이제 사퇴하는 네. 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 후보자 딸 뭐 편입 전형 1, 2단계 합산 점수가 33명 중 27위, 아들은 17명 중 7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다른 뭐 아빠 친구들로 이루어진 면접에서는 또 만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유 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논문도 뭐 짜깁기다. 아들이 석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그 논문에 이름 올렸는데 본인이 기여한 부분은 완전 짜깁기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원래 대학생 때 짜깁기 많이 하긴 합니까?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의 이 그 병역 기피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는 척추 협착증인가요? 아들이 네, 맞습니다. 받았다는? 예. 그거는 또 전체 청년의 0.07%만이 걸리는 거라면서요. 네. 아, 진짜 특이한 케이스가 많군요. 우리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네,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검수완박에 반발하면서 사직했다. 아니, 본인이 예전에는 그렇게 분리하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에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이제 김 총장은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검수완박 저는 계속 이런 식의 호칭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쓰는데, 이 그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에서 이게 통과될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딱 그 전에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해야 됩니다. 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경찰이 지금 현재 역량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 시행 관련해서 공포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좀 조정한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가 좀 정쟁을 흐르지 않고 잘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해서 이 상황을 자초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혹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조사받으러? 조사받으러요? 네. 아니, 안 가본. 본인이 피의자 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상황 좀 알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